남편 모르게 당한 시집살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곤혹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기업에 재직 중에 만났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호탕하고 남자다운 면모를 가진 남편은 항상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때로는 호랑이 같고 불같고 무서운 면도 많은 성격이었지만 그런 면이 없던 저에게는 오히려 반할 만큼 남자다워 보였고 장점이었죠. 반면 저는 애교 많고 얌전하고 유연한 성격으로 우리 커플은 사내에서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지 않은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조금 까탈스러워 보였지만 믿음직한 남편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남편만 있으면 든든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됐죠. 혼수는 준비하고 있니? 네? 혼수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하는데 무슨 혼수요? 결혼 준비에 문제 없어요. 아니, 아가가 시댁에 해올 혼수를 묻는 거지. 어머니, 혼수로 뭐가 필요하신데요? 제가 다 사드릴 텐데 그런 걸로 저와 아내에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니, 뭐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남들 하는 건 그래도 해야 할 거 아니니? 남들 하는 만큼이 얼만큼인데요? 제가 그동안 집안 일으키고 지금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남들 부모님처럼 다 도와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정해둔 기준이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집에서 함께 살다가 분가할 생각이에요. 단호박인 남편 성격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께 답변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워낙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알아서 잘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기업에 취업한 뒤 남편이 잘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 형편까지 챙겨왔다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의 가족 중 누구도 남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아들 기세에 눌려 대소사의 결정조차 아들 말에 쉽게 따라주셨죠. 때문에 아무리 까다롭게 구는 시댁이라고 해도 남편 앞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시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결혼을 결정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 한 번만 더 내가 알면 집에 좋게 못 있어. 오빠, 나도 이제 20살 다 큰 성인인데 뭘 그래? 내가 뭐 신데렐라야? 뭐? 너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내 말 안 들을 거냐? 아니야 오빠, 일찍 다닐게. 걱정 마. 신우이도 남편의 말에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늦둥이로 곱게만 자라 철없는 여동생이었지만 엄한 남편의 말에는 늘 잘 따르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에게 2번 이상 말대꾸하거나 고집 피울 수 없을 만큼 남편을 어려워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우리가 둘 다 맞벌이하며 지내니 신혼 초기라도 시댁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서 형편이 되면 분가하자는 의견이었죠. 시댁 식구들과 사는 게 쉽지 않겠지만 맞벌이로 바쁜 우리가 집에 얼마나 있겠나 싶었고 남편의 기세를 충분히 믿고 있던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결혼식도 잘 치렀고 둘만의 신혼은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시작했습니다. 야근하느라 남편의 귀가가 늦어진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얘기 좀 하자며 거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분가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니까 크게 돈 쓸 일 없어서 좋겠구나. 네? 네,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노력하며 시댁에 잘 맞춰 살겠습니다. 너 남편이 지금 집에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어차피 너희가 집값 아끼며 맞벌이까지 하고 있으니 눈치껏 너가 알아서 시댁 살림에 보탬이 더 되면 좋겠구나. 아들이 주는 용돈이야 늘 주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식구가 늘었는데 당연하지 않겠니? 네, 그럼요 어머니. 저희 사용하는 건 저희가 전부 다 내고 드려야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너는 혼수도 딱히 해온 게 없는데 참 뻔뻔하다. 가족들이며 하나뿐인 여동생 좀 알아서 챙겨주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괜히 눈치 없게 네 남편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갑작스럽게 뭔가 더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분가하기 전까지는 시댁에 사는 형편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쓴 것에 대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모르게 용돈을 더 드리겠다 말씀드리고는 매번 비밀스레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시댁 생활비를 전부 보태왔고 저희가 시댁에 같이 살면서 쓰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넉넉하게 드리던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도 벌고 있으니 제게도 따로 더 바라고 계셨어요. 늘 혼수를 해온 게 없다는 얘기를 빗대시면서 세뇌라도 하듯이 남편만 없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퇴근했어요? 오빠는 같이 안 왔어? 네,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 더 늦게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니 저녁 식사는 드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저랑 식사 같이 하시게요? 네, 언니. 오늘 엄마도 모임 있으셔서 늦으시니까 우리 근처에 나가서 외식하고 오면 어때요? 아, 네, 좋아요. 뭐 드실 거예요? 아, 근처에 맛집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요. 같이 가요, 언니.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시누이가 귀엽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나 싶어서 잘 챙기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늦둥이로 정말 아끼는 여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가 가보고 싶다던 맛집을 가게 되었죠. 근처라고는 했지만 택시를 타고 멀지 않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던 분위기였죠. 여기 예약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다 예약해놨어요. 언니랑 와보고 싶어서. 아, 잘하셨네요. 그럼 우리 맛있게 저녁 먹어요? 시누이는 매우 신나 보였습니다. 미리 정해놓았던 메뉴라도 있는 듯 알아서 시킨다더니 음식들을 주문하고 사진도 찍고 먹기 전부터 배부른 사람처럼 신이 나서 들떠 있었죠. 저는 메뉴판도 구경 못했지만 시누이가 알아서 주문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주문해준 음식들은 4인이 먹어도 부족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도 많고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설령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이 정도쯤이야 남편 여동생에게 사주는 건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됐죠. 언니,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 말대로 음식은 비싼 게 맛있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렇네요? 네,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아가씨. 언니, 우리 와인도 한잔 할까요? 한 병 주문해서 같이 나눠 마시면 어때요? 묻는 건지 이미 정한 사실인지 시누이는 와인도 알아서 주문하더니 제게 종종 술도 한 잔씩 하자며 기분 좋은 하이텐션 목소리는 레스토랑 천장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연신 웃고 떠들며 신나게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는 시누이가 철없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계산대로 향했죠. 50만 원 넘은 저녁 식사 비용에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누이와 처음 술도 한잔하는 자리까지 마련한 셈이니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시누이와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야근하고 귀가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와? 아니 내가 조금 늦어서 새언니랑 통화했더니 나 데리러 마중 나와 주셨어.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길이야 오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질문에 급하게 답하기도 바빴고 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왔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시누이는 저를 향해 한쪽 눈을 깜빡이며 윙크로 사인을 주더군요. 엄하고 무서워하는 오빠가 뭐라고 할까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너 술 마신 거 아니지? 술은 무슨,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오느라 조금 늦은 거야 오빠. 나 피곤한데 들어가서 씻고 잘게. 두 분 다 굿나잇 되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누이는 자기 방을 향해 황급히 사라졌고 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쳤습니다. 여보는 식사했어요? 아까 먹었어. 자기는? 호랑이같이 불같은 성격에 엄해서 가족들은 무서워하는 남편이었지만 야근하고 피곤해도 제게는 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려서 철이 없어. 밤에 늦게 온다고 전화하면 나한테 얘기해. 괜히 자기가 마중 다니고 하면 여보도 피곤하고 쟤도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 피곤한데 어서 씻어요 여보. 여보, 내일 주말인데 점심 저녁 몽땅 가족들과 외식이라도 할까? 집에서 다 같이 식사 챙기다 보면 자기도 피곤하니까 쉴 겸. 좋아요. 그럼 나야 편하지 뭐. 고마워요 여보. 주말에 저를 쉬게 해주려고 외식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날 저녁 시누이와 비싼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죠. 다음날 남편의 말대로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외식하니까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맞아 엄마.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라니까.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고기는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먹어줘야 더 맛있어. 시댁 식구들은 서울 근교로 외식하러 나온 자리에서 남편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드라이브도 하고 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식당에 저녁 식사를 위해 들렀습니다. 여긴 좀 별론데? 이런 데 올 거면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먹지. 여기 허름해 보여도 김치찌개 맛집이야. 오늘 전부 외식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오빠, 그래도 여긴 좀 별로야. 실컷 점심 좋은 데서 먹고 저녁에 뭐 이런 곳에 왔어? 가족과 함께 종일 외식하고 나들이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또 투정 부리고 혼날래? 싼 곳에 갈 수도 있지. 맨날 너 하고 싶은 대로 비싼 곳만 가야 좋아? 알겠어, 오빠. 저녁은 다이어트다 생각하고 조금만 먹지 뭐.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허름한 식당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신우이는 계속 투덜거리다가 오빠에게 혼이 났죠. 그래도 남편의 몇 마디면 신우이는 금세 수그러들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남편이 야근하거나 출장이라도 가고 집을 비우는 틈만 나면 신우이는 비싼 저녁을 사달라고 하거나 제게 용돈을 달라고 여우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다 생각했죠. 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현금을 분명히 찾아왔는데 없어졌지 뭐예요? 너무 속상한데 오빠한텐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용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길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속상하겠다 싶어서 용돈을 줬어요.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이자도 아니고 점점 불어갔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야금야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편의 여동생이다 보니 용돈 주는 문제로 손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한다더니 신우이는 점점 더 용돈을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달에는 살 게 좀 있는데 새언니가 보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새언니 어떡해요? 저 소매치기 당했나봐요. 언니가 주신 용돈 분명히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집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새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친구 생일이거든요? 걔네 찐 부잔데 매번 저만 용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선물을 못 사줬던 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 있으니까 용돈 받아서 좋은 거 사준다고 했어요. 언니, 저 40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언니 자랑을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별별 핑계와 술수를 써가며 제게 점점 과한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신우이. 계속 요구하는 신우이의 용돈 액수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도 같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하다 못해 제 월급 4분의 1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 신우한테 안 줄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신우이 용돈만큼은 저더러 꼭 더 챙겨주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난번에 막내한테 용돈 후하게 줬다며? 잘했네. 그 정도는 매달 좀 챙겨줘도 되잖아? 너가 시집 올 때 제대로 혼수를 해왔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푼 돈 얼마 되지도 않지, 안 그래? 그놈의 혼수를 그냥 시집 올 때 제대로 해드렸으면 이런 상황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죠. 같이 퇴근은 했지만 미루다 미뤄 그날 밤 남편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중요한 얘기야? 아까 퇴근길엔 아무 말 없었잖아. 실은 신우이가... 동생이 왜? 무슨 일 있었어? 신우이 얘기라는 점에 남편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집중하는 남편을 보니 제 얘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가족들을 소집해서 오밤중에 집안 분란이라도 일으키려나 싶어 말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리석게도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황까지는 말 못했죠. 아, 무슨 일은 아니고요. 뭔데 망설여? 동생이 뭐 문제라도 있대? 아, 그게 동생이 용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몇 달째 주고 있었거든요. 잘했네. 걔가 곱게만 자라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못하고 돈이 없지 뭐. 근데 그게 점점 더 많이 필요한지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말인데요. 얼마나? 내가 보태서 줄 테니까 자기가 주는 척하면서 용돈은 챙겨줘요. 혹시 터무니없게 달라고 하면 물론 크게 혼도 내고. 괜히 말 꺼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탈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입장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무와 시누이까지 상대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제 입장이나 성격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대로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시누이에게는 오히려 용돈 잘 챙겨주라는 답이었죠. 남편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눈치여서 일단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에게 납세자의 의무로 용돈 주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 보니 벌써 시댁살이 1년이 지났고 연말 정산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남편과 저는 분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가 후 좀 더 편해질 날을 꿈꾸며 그 일은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바라고 원했던 계획대로 우리는 아이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임신으로 인해 휴직계를 내게 되었죠. 시댁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가 이 시각에 웬일이니? 언니, 회사 안 갔어요? 아님 휴가라도 내고 놀러 온 거예요? 어머, 휴가 냈어? 우리 아들은 같이 안 왔어? 네, 어머니, 저 혼자 왔어요. 그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방금 휴직계 내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실은 임신했거든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라 직접 알려드릴 겸 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임신한 제 소식에 기뻐 놀란 게 아니었죠.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아이를 임신했다고? 아니, 벌써 아이를 가졌어? 분가하자마자 너가 작정을 했던 모양이지? 임신 소식에 축하는커녕 갑자기 저는 혼나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아이야 가져야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거지. 맞벌이로 돈을 충분히 벌어서 넉넉해야 좋지 않겠어? 언니, 그럼 저 언니한테 이제 용돈 못 받는 거예요? 회사를 오늘부터 휴직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분가했어도 너희가 1년을 넘게 내 집에서 생활하다가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만 돈 벌어오는 상황을 만들면 너는 속이 편하니? 게다가 아이를 가진 게 뭐 유세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휴직을 해? 일하면서 아이 낳는데 너만 왜 유별나니? 언니, 저 새언니가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 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새언니가 주는 용돈의 클래스가 다르다고 전부 얘기해놨는데 제 용돈은 전처럼 잘 챙겨주시는 거죠? 아이를 가져서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한다는 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뭐 이런 개소리 망언이 있나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도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에 화를 내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 몰랐지만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에서도 유연한 척 답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용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가에서 아이를 가지기로 남편과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남편만 일하라 하고 저 혼자 속편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저 남편이 저더러 아이 가지면 휴직하고 내조하면서 쉬라고 했던 약속이어서. 너는 순진한 거니?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눈치가 제로니?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너라도 말리고 아이 갖는 걸 좀 늦췄어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죄송합니다. 저는 왜 제가 죄송해야 했는지 모르는 사과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할 날, 사죄드리고 온 제 기분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울분이 가시지 않아서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넋놓고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지 부재 중이었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기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다나 떨며 마음을 풀까 싶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속 터져.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는데 시댁 반응이 어떤 줄 알아? 나 진짜 막장 드라마 출연한 기분이었다니까.